요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들은 또 왜 싸울까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유태인이랑 이란이 관계 맺은 역사가 무려 2500년 정도고 서로 없애려고 안달난 게 50년도 안 됐다는 거 아세요?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란은 유태인한테 진짜 고마운 존재였어요. 이란은 원래 페르시아잖아요. 그때가 기원전 6세기로 돌아가면은 바빌론,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서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풀어준 게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옛날 이야기고 20세기 초중반에도 이란은 이스라엘이랑 친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이 이스라엘을 공식 국가로 인정한 이슬람 나라, 그 두 번째 이슬람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터키가 1등으로 인정했고요. 이때가 이란의 팔라비 왕조 때인데 이 산유국인 이란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쓰는 석유는 대부분 이란산이었어요. 양국은 이란산 석유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으로 보내려는 석유관도 깔았고요. 이렇게 경제 쪽만이 아니라 군사에서도 아주 찰떡궁합이었는데 이란 장교들이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이란이 주문한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또 개발을 해주고 팔라비 왕조가 운영했던 비밀 경찰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로부터 도움받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왜 이렇게 친했냐, 그걸 알려면은 아까 언급한 1948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수백 년간 중동 패권을 쥐었던 게 오스만 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망하고 이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이 지역을 영국이 장악을 했거든요. 이곳에 사는 사람은 아랍인과 유대인이었고요. 근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영토 없이 서방 각지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여기 나라를 세우기로 하는데 이 아서 벨포라는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 내 유태인 커뮤니티 리더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워 긍정적으로 평가할게. 그러니까 결국 영국 지원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밀어냈고 한 지붕에서 두 집이 살게 됐는데 종교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이랑 팔레스타인 사람들 갈등이 뻔한 일이죠. 또 서방에서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를 구축한 이스라엘은 이 아랍권인 중동에서 고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서방 국가와의 외교에 힘썼는데 그 대상이 이란과 터키였습니다. 당시의 이란은 서방과 친한 팔라비 왕조가 통치하는 나라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팔라비 왕조가 1979년 이른바 이슬람 혁명으로 이렇게 전복이 됩니다. 팔라비 왕정은 서방이랑 되게 가까웠어요. 근데 막 독재를 하면서 민심을 무시를 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어떤 이슬람 가치보다는 서구화, 근대화하자 이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반발이 있었고요. 이슬람 혁명이 이름만 보면은 어떤 종교적 혁명 같잖아요. 주축 세력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자도 많았습니다. 정치 혁명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프랑스에서 망명하다가 이 팔라비 왕정을 전복하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자 혁명을 선동한 인물이 아야톨라 호메인인데 이 호메인은 신정 그리고 공화정을 결합한 정치 형태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는데요. 호메인은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 즉 이슬람 법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범이슬람권을 이끌려고 합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가 이 오만한 서방 열강과 그 동맹국에 맞서서 일어나야 한다, 이런 세계관인데요. 팔레스타인 해방이 이슬람 혁명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를 합니다.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이렇게 부르면서요. 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정예군 이름은 쿠드스라고 하는데 이 쿠드스가 예루살렘이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이란이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죠.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왔는데 이스라엘도 암암리에 이란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방식 등으로 이른바 그림자 전쟁이라는 걸 이어왔습니다. 헌데 이번에 일어서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이란 핵 군사시설 타격을 감행한 거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스라엘의 어떤 외교적인 고립을 막아줄 것 같고 또 경제 제재로 이란의 역량이 크게 소진된 상황을 이용한 겁니다. 아무튼 양측이 보복, 재보복 이렇게 막 주고받는 가운데 이란의 다음 포석이 중요해지는데요. 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선택은 이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딱 봉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은 이란, 남쪽은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해협인데요. 이 고대부터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했고 유럽 대항해 시대 때는 뭐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모두 탐을 냈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현대에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큰데요.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물량은 글로벌 해상 수송량의 28%, 석유 소비의 21%를 차지합니다. 아직까지 이 해협이 막힌 적은 없어요.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면은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글로벌 해운도 꼬이게 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결국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폭탄을 이렇게 던지는 건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간은 이 해협이 막히면은 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현재의 한 2배 정도인 가격이에요. 어쩌면은 이란 핵무기의 타겟이 되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이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인플레 폭탄입니다. 비정한 이야기이긴 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이란이 또 호르무즈를 막을 수 없는 이유도 몇 개 있는데 과거에도 원래 막겠다고 여러 번 협박을 하긴 했어요. 근데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해협을 막는 게 이란한테도 치명적입니다. 이란 무역의 90% 정도가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이란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안보적으로도 이스라엘 공격 못 막아가지고 내부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근데 스스로 세계와의 무역을 끊는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자살이죠. 또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은 거의 아시아로 가요. 그러니까 중국 등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서방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란 편을 안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은 완전히 고립되겠죠. 그리고 미국 해군 함대가 호르무즈 해협 쪽에 있거든요. 이거 막았다가는 미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 과연 한때 친구였던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껴안고 자살을 할까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